이제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바로 전형 방법과 서류입니다. 먼저 전형 방법에 대해서 장형실 전형도 그렇고 그리고 일반 전형도 다단계 전형이죠. 일반 전형은 3단계 전형이고 장형실 전형은 2단계 전형입니다. 그래서 먼저 일반 전형 3단계 전형은 1단계 역시 똑같습니다. 서류평가, 장형실 전형에서는 1단계가 학생 기록물 평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서류 평가의 내용 부분 거, 학생 기록물 평가 뭐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학교생활 기록부 2, 그 다음에 자소서, 그리고 또 추천서 두 분으로 받는 추천서, 그리고 또 증빙자료가 있습니다. 이 증빙자료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와 같은 부모님들 많이 있는데 포트폴리오 수준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JPG 파일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뭐 아주 그하게 이렇게 뭐 준비를 하지 않으면은 좀 힘들지 않겠느냐,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관련해 가지고 하나씩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전형은 2단계가 이제 요 지필고사, 바로 가장 부담되어지는 요소고, 사실 2단계를 통과했었을 때 3단계 이제 캠프로 넘어가게 돼 있죠. 3단계 캠프는 최종 대상자가 예전에는 뭐 100 몇 명 정도까지를 캠프로 뽑을 거다 이렇게 명기가 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뭐 예를 들면 160명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이와 같은 최종 대상자를 몇 명 뽑겠다라는 것이 요강이 없습니다. 그리고 1일로 이제 종료한다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사실은 뭐 예전이랑 뭐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2단계 지필고사의 난이도에 따라 가지고서 지필고사의 그 범위라든지 분량을 축소해라, 그리고 가능하면은 사고력 문제를 내라,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필고사의 변별력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은 인원들을 좀 많이 뽑을 겁니다. 이제 그런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3단계 캠프를 몇 명이다 이렇게 한 과정에서 미리 지정을 못하지 않았을까. 예전에는 지필고사 부분 것의 난이도를 자기 맘대로, 학교 맘대로 정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교육부 방침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것을 지키고 또 선행학습 영향평가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기출문제도 공개해야 된다. 뭐 등등의 어떤 문제가 있어서 섣불리 3단계 인원을 2단계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 가지고 많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좀 정해놓지 정하지 못했지 않나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사실은 이제 일반 전형은 작년이랑 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안 돼요. 핵심은 이번에 처음 시행되는 장형실 전형의 1단계 학생 기록물 평가입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특히 자소서 이번에 양식을 보고 항목을 보고 심지어 분량을 봤었을 때 뒤로 다 나자빠집니다. 1번 항목, 한 개 항목만 2,000자가 돼요. 이거는 대학 자소서에서도 그런 게 없어요. 다 이제 최다가 1,500자고 다 줄었어요. 뭐 1,500자 1,000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뭐 1,000자 800자 막 이렇게 줄어가는데, 무슨 고등학교 영재학교 전형에서 중학교 2, 3학년 학생들에게 2,000자를 쓰라고요? 학생이 과연 이거 소화해낼 수 있을까요? 자소서를 쓴다는 그 과정이 하고, 그리고 아웃라인에 개요를 잡고 그 다음에 쓰기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첨삭을 하는 일련의 과정을, 이거는 수학과학적 재능이랑은 좀 별개예요. 수학과학적 재능이 있는 거랑 이거를 표현하는 거는 좀 다른 차원이죠. 지나치게 학생 역량 바깥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결국은 뭐예요? 부모님이 서포트 해주지 않는 이상 실질적으로 준비하기가 어렵습니다. 2단계 구술 면접이에요. 구술 면접 부분 것은 대략 7월 초에서 8월 초, 즉 예전에 이제 일반 전형에서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지필고사에 해당하는 이제 그때 이제 바로 구술과 면접이 있는데, 이렇게 그럼 한 달 내내 보느냐 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어떻게 한 달 내내 보겠어요? 그 기간 중에 이제 가서 보는 거죠. 학교에서 방문해 가지고 구술 면접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합격한 학생 중에서 이제 조로 나눠 가지고 너는 언제 와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이루어질 거고, 이 부분이 바로 일반 전형이랑 전혀 다른 그와 같은 요소이죠. 내용적인 거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구술이 있고 면접이 있는데,
구술은 명칭은 일반 전형과 차별화되어지지만은 내용적으로는 일반 전형의 2단계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즉 지필고사 대신에 어떻게 이 학생을 활동 말고 어떻게 이 학생의 실력을 파악할 것이냐, 여기서의 핵심이 바로 구술입니다. 즉 구술, 말로 하는 논술이죠. 대학에서 보는 논술을 말로 한다 이 말이죠. 이제 그거를 영재학교에서 시행하는 거죠. 여기에서는 당연히 수학과 과학과 관련되는 이제 그와 같은 문제를 주고 학생이 풀이 과정을 설명하고, 이러한 수리논술, 대학에서 이 수리논술이랑 과학 구술, 이와 같은 유형들이 출제되어진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뭐 말로 하는 논술이니까 수리와 과학을 자기가 풀고, 그리고 이제 그 부분 것을 면접관에게 논리적으로 자기의 풀이법을 갖다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물론 교과 관련되는 심층 질문은 계속 들어옵니다. 이게 이제 구술이죠, 구술. 면접 부분 거는 두 가지예요. 학생이 이제 제출했던 학교생활 기록부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자기소개서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그리고 또 기록물 중에서 증빙자료, 자기가 증명했던 거라든지 아니면 탐구 보고서라든지 이런 부분들 걸 가지고서 서류 기반 질문을 하고, 추천서를 가지고서 교사 추천서의 내용을 이렇게 쭉 보고서 거기서 학생 관찰한 내용을 가지고서 학생에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류 기반 면접이고, 그 다음에 뭐 관련해 가지고서는 거기서 인성, 사회성, 인문학적인 것도 당연히 포함될 수는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심층 면접 관련해 가지고서는 위에서 구술로 직접 충분한 시간을 어느 정도 주고 문제풀이한 다음에 발표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런 식으로 진행한 구술과는 달리 심층 면접은 즉문즉답이에요. 바로 질문하면 바로 답변을 하는데 그 내용이 수학과 관련되는 교과 내용이다. 이제 그런 면이 구술과 면접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구별해서 그러지 구술 면접은 또 묶어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구술 따로 있고 면접 따로 있고 뭐 이렇게 꼭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장형실 전형과 일반 전형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 결국은 일반 전형은 3단계 전형으로 2단계 지필고사에 의해서 변별력이 이루어지고, 내가 수학과학에 대한 특히 수학의 선행학습의 요소, 물론 전형에서는 중학교 과정을 충실히 이수하면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죠. 당연히 고등학교 과정 일부 상당히 심화된 그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서 대부분 준비를 했을 거예요.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물리, 화학, 그 다음에 생물, 또 일부 이제 물리하면서 지구과학이랑 같이 해가지고 굉장히 심도 있게끔 준비를 해왔던 학생이라고 하면은 일반 전형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시고요. 사실은 내가 지금 선행이 좀 많이 안 돼 있어요. 대신 근데 학교 공부 위주로 꾸준히 해왔고, 교과 내신 뭐 완벽하고, 그 다음에 활동 보고서 잘 썼고, 그렇게 해서 나는 지금은 좀 애들한테 실력은 딸려. 그런데 내가 가서는 말이야, 한번 붙어볼 수 있어.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의 어떤 기록물 가지고, 또 탐구 보고서, 그 다음에 활동을 가지고 평가받고 싶어. 그 다음에 내가 2단계 가서 구술과 면접에 있어서 밀릴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내가 나만의 풀이 방법을 찾아가는 그 과정을 면접관에게 보여주고 싶고, 그렇게 해서 나는 들어가고 싶다 하는 학생은 과감하게 일반 전형을 제껴놓고 장형실 전형으로 지원하시기 바라겠습니다.